30년 가까이 속도를 내지 못했던 새만금 개발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을 방문해서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선포했고 또 새만금 개발공사도 신설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새만금 개발청이 청사를 군산으로 옮기면서 더욱더 속도를 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새만금 개발의 중심 새만금 개발청의 김현숙 청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난 2월에 취임을 하셨고 지금 뭐 한 넉 달, 5달 정도 업무를 보셨어요. 예, 4달 정도 업무를 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저 이제 새만금을 어떻게 황해권의 그 경제 중심지로 그 자리매김시킬 것인지라고 하는 올해의 업무 계획 요거를 발표했고 그 업무 계획대로 지금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 재생에너지 사업 계획 요것도 이제 궤도에 올려놨고요. 그리고 스마트 수변 도시 요게 지금 예타가 통과되는 요 과정도 이제 그 4개월 이내에 일어난 일이었고. 그리고 현재 어제까지도 바쁘게 많은 기업들하고 MOU를 체결하거나 입주 계약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바쁘게 보냈습니다. 개발청의 역사가 그리 긴 편은 아니지만 또 이런 타이틀을 이제 처음으로 맡게 되셨어요. 최초의 여성 청장님. 이게 뭐 앞으로 최초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냥 계속 남아있는 타이틀이거든요. 그만큼 조금 뭐 부담도 되실 것 같은데 고향이 또 군산이세요. 예. 고향의 이런 큰 사업에 또 최초의 청장을 맡게 됐다. 이게 좀 기분이 어떤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런 대학교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새만금 개발청의 청장으로 불려 들여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좀 못했던 일이고 좀 그 생각은 했어요.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 왜 나일까 이제 곰곰이 이제 그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일단 이제 새만금이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해야 될 시점에 접어들었는데 제 전공이 도시계획이니까 이 전공이 좀 맞아 떨어졌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여성의 도시계획 전문가가 우리나라에서 드물어요. 제 연령대에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 이제 여러 부처들의 그 위원회 활동을 제가 많이 했었기 때문에 뭐 경제자유구역, 유산 이런 곳에 이제 위원도 활동을 하고 해서 그런 경험들이 좀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셨나 그 생각도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좀 고향이라서 불러드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봤습니다. 그동안 조금 천천히 갔으니까 고향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와서 한번 좀 밀어붙여봐라 이런 뜻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긴 하죠. 새만금 개발청이 여러 부처에 참 다 이렇게 조정도 하고 뭐 이것저것 또 만들고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만큼 중간에서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은 위치인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떠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희 그 새만금의 면적을 이야기하면 그 감이 좀 없으세요. 그래서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여의도의 140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광활한 면적에 이게 단일 기능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6개 그 메인 기능 공간이 있어요. 국제협력용지, 그다음에 농생명용지 안에 그리고 저희 그 환경 생태용지도 있고요. 관광 레저용지 그리고 산업연구용지 그리고 배후 도시용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타이틀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이제 많은 중앙 부처들하고 관련이 있는 이런 상태여서 뭐 농생명용지 같은 거는 안에서 이제 농림부가 그 관여를 하게 돼 있고요. 안에 이제 담수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환경부가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산림청도 또 관여를 해오고 계시고 항만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니까 해수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저희 주무부처인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이제 철도라든지 공항이라든지 고속도로 같은 것들을 이렇게 관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많은 그 중앙 부처들하고 같이 협업하는 이런 상태인데 그 중심에 저희가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부처들이 좀 추진하는 새만금 관련 사업들
요것들을 저희가 통합하고 조정하고 그리고 이제 집행하는 역할 요거를 새만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만 들어도 여러 기관들과 함께 한다는 게 다 어떻게 보면 좀 이런 표현이 좀 너무 좀 저급할 수도 있지만 입맛을 서로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조정하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또 어려움도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새만금 개발청 이제 많이 정말 들으셨어요. 근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좀 딱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희 새만금 개발청은 2013년 9월에 이 새만금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어떤 반성으로 이 사업들을 좀 원활하게 추진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그 말씀드린 그 다양한 부처들의 사업 요거를 이제 통합 조정하고 집행하는 요 일을 하면서 또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저희만의 일이 또 있습니다. 통합하는 일 말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새만금 기본 계획, 이 MP를 수립하고 그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사업들을 시행하는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부의 이제 간선도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그 건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항만, 공항, 철도 같은 것들은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해수부 여기하고 같이 협업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 이 안에 전체에서 그 산업용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그 새만금의 산업 방향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조금 조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하고 이 모빌리티 클러스터 이런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이런 쪽으로 좀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새만금 사업지역 내에 투자 유치 요거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게 투자 유치 활동 자체도 하지만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많은 뭐 제도들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규제를 좀 규제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일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소소하게는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축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허가 업무까지 저희 청의 그 업무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새만금이 조금 지지부진했던 게 이제 좀 이렇게 민간과 함께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고 이제는 국책 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 더 빨라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그 매립을 해가지고 땅을 조성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땅의 어떤 경제성 이것이 좀 낮은 상태여서 지금까지는 그거를 민간 투자한테 이제 좀 의존하고 있었던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좀처럼 좀 속도가 안 나고 있었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고 민간 투자 방식을 지금 현재 이제 공공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산업단지나 농생명용지는 농어촌공사에서 이제 직접 공사를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속도가 빨랐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한 12% 정도 이 정도가 사업이 완공이 된 상태고 지금 하고 있는 곳까지 다 합해도 한 38% 정도 이렇게 좀 속도가 좀 늦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업조차도 농생명용지하고 산업용지에 좀 한정이 돼 있어서 그 민간 투자를 좀 유도를 해야 되는 도시용지라든지 관광용지 이런 부분은 정말로 속도가 늦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공사업으로 이렇게 전환하자라고 하는 것을 방침이 결정이 된 것이고 그 이제 첫 번째로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이 됐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이 새만금 개발공사가 드디어 이제 첫 번째 도시용지 국제협력용지 내에 스마트 수변도시 용지 한 200만 평을 좀 개발하게 돼서 지금 그 부분이 예타를 통과하고 지금 속도를 좀 낼 상태에 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2023년에 세계 잼버리 대회를 개최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이제 한 300만 평 가깝게 되는 넓은 면적이 되겠는데 이 면적에 대해서는 지금 이 농어촌공사가 빨리 그 부분이 조성이 돼야 행사를 치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농어촌공사가 공공 매립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지금 사업 방식이 좀 바뀐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속도가 이렇게 붙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지난 뭐 2, 30년 동안을 우리 도민들 또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조금 뭐 도로나 건설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막연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항만하고 또 공항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려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뭐 예를 들어 알기 쉽게 뭐 퍼센테이지나 이 정도로 한번 예, 얘기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저희가 안에서 그 가장 그 빠르게 진행을 시켜줘야 될 것이 기반 시설들이잖아요. 예. 기반 시설이어서 안에 내부에 동서도로, 남북도로의 그 간선도로를 계획을 했는데 이 동서도로가 한 17km 가깝게 되겠고요. 예. 남북도로가 한 27km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동서도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완성되도록 돼 있고요. 남북도로 같은 경우는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이전에 예. 완성이 되게 돼 있고 여기에 동서도로에 연결돼서 전주 새만금 간의 고속도로 이것도 2023년에 완공을 해야 되는 예.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항만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단계를 나눠서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1단계 지금 방파제는 이미 완공을 했고요. 예. 그리고 1단계 4선석의 공사 완료가 그것도 23년에 완공을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는 지금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친 이런 상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절차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예. 나기 때문에 절차를 밟게 될 것이고 잘 아시다시피 공항 같은 경우는 저희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가 된 예, 상태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조금 더 속도가 붙어서 기본 계획이나 후속 절차를 밟을 것 같은데 저희 이제 도지사님께서는 2023년 잼버리 대회까지 예. 전세기라도 뜨고 내릴 수 있는 활주로까지 완성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항상 그 설명할 때 알기 쉽게 우리의 기가시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완성될 수 있을까라고 예. 하는 것을 설명드릴 때 2023년 잼버리 데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잼버리 데이를 기준으로 해서 전과 후라고 하는 게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지금 설명드린 대부분의 기반 시설들이 2023년 이전에 완공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이 잼버리 데이가 끝나는 시점쯤 되면 이 기반 시설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토지 이용들이 기반 시설이 완성이 됐으니까 들어오겠죠 또.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새만금 하면 가장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신재생 에너지 사업. 특히 이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오셔가지고 그렇죠. 말씀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지금 또 지켜보고 있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번 더 해주세요. 이 참 요즘 계속 여러분들께서 물어보실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되고 있냐, 질문 뭐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 10월에 대통령께서 이게 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비전 선포식을 시행하셨잖아요. 그 선포식 이후에 지금 거의 저희 새만금 면적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는 정말 넓은 면적입니다. 이 면적에 발전단지를 구축하는 사업, 이것이 지금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발전단지 하나만 구축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전라북도나 이제 그 대통령의 그 비전 선포식에서도 그 내용을 같이 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자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영역을 확대해 나가서 이 발전단지와 이 발전단지를 구축할 기업들 있잖아요. 네. 기업들하고 관련된 연구 기능 이런 것들을 같이 다 안에 입지시켜서 담아서, 예.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완성시키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저는 최근에 거기에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생산된 재생에너지 요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4차 산업을 선도해 갈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기업들이 우리가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같이 새만금에 입지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네. 요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이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완성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
이 부분에서 크게 이제 기여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전라북도의 그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여기까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거기서 이제 재생에너지가 사용이 또 되면 또 약간의 뭐 혜택을 또 준다고 하면 기업들도 많이 올 것 같다는 이런 좀 그냥 원론적인 생각도 해보는데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기업들이 입주한다는 소식을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전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기업들이 입주를 했나요? 지금 관련된 기업 입주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올 3월에 그 네모 ENG가 입주를 마쳤고요. 예. 그다음에 6월에 레나 인터내셔널이 공장 착공식을 지금 가졌거든요. 네. 네모 ENG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 전체 저희가 이제 장기임대 용지를 지금 쓰고 있으니까 여기 한 6만 6천 제곱미터 정도 예. 이 정도의 투자 규모로 보면 한 500억 가깝게를 투자를 해가지고 안에 이제 육상 태양광 구조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상 태양광 부유체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레나 인터내셔널은 2021년까지 조금 더 빨리 예. 한 7만 6천 제곱미터 정도에 한 550억 정도 요것을 투자해서 여기도 뭐 태양광 모듈이라든지 그다음에 육상, 해상 그 태양광 구조물,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것들을 지금 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조금 규모가 작긴 하지만 뭐 테크인 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금 6월 입주 계약을 체결한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본물이 터진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구멍 하나 뚫기가 어렵지. 들어오면 또 이제 보고 저기 괜찮네 하고 이제 들어오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도 약간 이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게 그래 재생에너지를 그 에너지 단지를 조성하는 데 관여하는 기업들은 이제 그만 이런 기분이 좀 듭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거기는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단지가 조성되는 거는 저희가 2022년 늦어도 25년까지 예. 완공이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재생된 그 생산된 에너지를 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 예. 요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저희가 조금 더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유치될 기업들을 위해서 또 군산이 이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새로 입주하거나 그런 기업들에게는 뭐 혜택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점도 소개해 주시면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실 것 같아요. 이제 예. 군산 자체가 작년 4월에 그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2021년까지 새만금 지역 이 산업단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5년간 법인세를 100% 이렇게 면제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고 관련된 예를 들어서 지방투자 뭐 촉진 보조금 지원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고용 촉진 보조금 제도 같은 이런 다양한 제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태양광, 뭐 풍력, 뭐 이런 재생에너지를 많이들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유럽 쪽을 봐도 그렇고 이게 세계적인 추세가 그런 건가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예, 세계적으로 이 발전 산업 패러다임이 좀 변하고 있는 이런 상태여서 작년에 그 세계 에너지 기구가 발표한 것을 보면 2040년까지 세계 발전 설비 그 투자 전망을 한 게 있는데 거기에서 그 재생에너지 분야가 한 68%를 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30년까지 그 재생에너지 중에 저희가 지금 힘을 기울이고 있는 그 태양광과 풍력 이게 97% 정도를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제 저희가 더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이제 구글이나 애플 같은 그 글로벌 기업들 있잖아요. 예. 아리백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 속도가 앞으로는 훨씬 더 가속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발표해서 2030년까지는 2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죠.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예.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뭐 이해를 좀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우리 지역에 크게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럼 예. 그래도 우리 도민들에게는 뭔가 좀 더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떤 도움이 있을까요? 우리 도민들이나 아니면 뭐 주변의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 네. 질문들도 많이 하세요. 우리가 이제 새만금이 여태 이렇게 긴 시간 그 소유받다가 이제 드디어 주목을 좀 받기 시작하니까 겨우 재생에너지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겨우 재생에너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반발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먼저 사용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로 이렇게 결정된 대상지들이 우리가 이제 한 30년 이상은 충분히 쓰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방치해놔야 될 이런 땅들이기도 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항 같은 거 들어섰을 때 환경이 좀 열악할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활용해서 그 재생에너지가 생산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첫 번째로 그 관련된 기업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이나 그다음에 그 에너지를 써야 되는 기업들 이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이 조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발전 수익이 생길 것이고 이 발전 수익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매립 속도를 좀 빨리 재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립 속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그거를 매개로 해서 정말로 저희가 원하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커진 이것을 이제 두 번째 장점으로 좀 들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대규모 그 송변전 개통망이 개통이 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넓은 서울시의 3분의 1이 되는 이 넓은 지역에 대해서 전력을 정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요 기반 시설이 이렇게 마련이 되는 것인데 그게 아마 다음 4차 산업하고 연결돼서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정말 그 첨단 산업들이 입지할 때 좋은 조건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유리하다 싶고 좀 큰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주민들하고 공유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예. 저희가 이제 재생에너지의 한 30% 정도를 주민 참여분으로 지금 배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혜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 큰 안목으로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 어쨌든 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아주 환경 친화적인 그런 에너지를 저희가 이제 만들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 환경 개선 여기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또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계속 또 이제 반박을 하시는 분들. 아니 그래도 근데 재생에너지도 그거 보니까 뭐 오염이 있다더라 이런 예. 얘기도 있고 저번에 이제 강 사장님도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예. 하셨는데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해주세요. 이게 뭐 예. 패널을 닦고 이런 것도 뭐 오염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여러 번 언론에서 보도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 태양광 패널에 대한 어떤 환경 유해성 문제, 요게 유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들을 저희가 여러 번 그 방송에 내보냈고요. 그리고 주민 설명회를 4차례 개최를 해서 주민들의 어떤 인식 전환, 이것도 이미 다 도모한 이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안에 그 저희가 이제 이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새만금 산업단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산업의 특성, 요게 좀 딱 마련돼 있지 않았던 이런 상태인데 요걸 마중물로 해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전라북도나 새만금 입장에서 보면 정말 큰 새로운 성장 동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는 그 새만금에는 큰 기회를 준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디 가서 가끔 재생에너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이야기를 농담처럼 제가 하곤 합니다. 이제 이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저희 새만금의 어떤 성장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의 뭐 재생에너지 단지도 생기고 또 그와 관련한 기업들도
하나둘씩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또 많은 기업들의 문의까지 있다고 지금 이제 예. 너무 지금 문의가 많다. 맞습니다. 행복한 비명을 예. 지르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새만금 특별법 때문에도 기업들이 더 많이 문의를 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혜택도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예.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전혀 그 산업용지에 대해서 문의가 없었던 이유라고 할까, 이게 생각보다 그 조성하는 조성 원가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인접해 있는 산업단지하고 비교를 해서도 단가가 좀 높은 상태고 이런 상태였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획기적으로 좀 인하해야 된다. 예. 이러한 그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주장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5%였던 임대료를 1%로 낮췄어요. 이 낮추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임대료 1%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해서 써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예. 그 매입에 비교하면 임대하면 나머지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충분한 여유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좀 문의를 해오고 있는 상태고 더더욱이나 이제 재생에너지의 영향도 좀 있고 그 GM 자동차의 관계에서도 예. 그러는데 전기차, 그다음에 스마트 건설기계, 뭐 재생에너지 관련된 중소기업 이런 곳들 관심이 굉장히 지금 증가된 이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번 달 5월에는 친환경차 4개사하고 저희가 새만금형 스마트 일자리 사업 그 투자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상당히 많은 예. 그 현재 기업들의 유치가 지금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이제 특히 이 임대용지를 중심으로는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 그 MOU를 체결한 양이 저희가 임대용지로 이렇게 배분할 수 있는 양을 이미 초과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우선적으로 빨리 들어오는 기업들하고 또 저희가 원하는 그 특성의 기업들, 이 기업들이 이제 먼저 들어오기를 저희가 좀 유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아니 뭐 이제 좀 예를 들면 인기가 없었던 땅이 갑자기 이제 청약 막 경쟁률 높아지듯이 지금 이제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까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새롭게 어쨌든 땅이 만들어지고 그 지역에 생기면 이제 이름이 붙잖아요. 인천의 뭐 송도 국제도시, 또 세종은 행정도시. 그러면 새만금은 어떤 도시로 불리고 싶으세요? MP에는 나와 있습니다. 저희 도시가 황해 경제권 중심 도시 이런 그 타이틀로 붙어 있는데 예. 이제 저한테 좀 명명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자연 친화적인 미래 도시 이렇게 이야기한 저희는 스마트 수변 도시라고 하는 것이 저희 이제 새만금의 기능을 대표하는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까지 일반 도시들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미래의 도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런 그 구조나 기능이나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초기 단계는 아마 미래 도시의 뭐 테스트베드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미래 도시 요거를 처음으로 그 경험해 볼 수 있는 곳, 이것이 이제 새만금 수변도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저번에 이제 그 강 사장님 나오셨을 때 저희 방송 보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감도를 보셔서 저도 이제 봐서 되게 미래적이고 약간 그 두바이 느낌도 난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아이 그 두바이 느낌보다 더 좋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미래적인 느낌을 구현할 수 있는 첫 번째 시도가 될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제 도시가 생기게 되면 그 안에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도시 계획 전문가시고 건설 전문가시니까 얼마나 들어올 거다 이렇게 좀 계산을 하고 예상을 하고 만드실 텐데 어느 정도 지금 인구가 유입될 거라고 보세요? 이제 예측이니까 예. 지금 예측에 그 예측을 답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MP에서 그 장래를 예측하고 다양한 이제 전문가들이 계획을 수립을 한 것이기 때문에 MP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MP가 이제 마스터 플랜의 약자죠? 플랜입니다. 예. 이 그 마스터 플랜에서 그 계획된 대로 새만금이 개발이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한 76만 명 정도가 새만금 지역으로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29만 명, 30만 명이 안 되는 인구가 새만금에 거주하게 될 것이고 그 나머지 인구들은 주변에 군산, 김제, 부안에 그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거주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에는 나와 있습니다. 예, 인구도 좀 줄어들고 있는데 전라북도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 덕에 새만금 덕에 좀 더 인구가 좀 늘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인구가 오려면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많은 인프라가 조성된 수도권을 선호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그 사람들을 데려오려면 여기에 장점을 확실히 설명을 좀 해주시고 장점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장점을 좀 내세우고 싶으신가요? 외국에서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이제 분들이 오시면 그걸 여쭤보세요. 새만금만의 장점이 뭐냐? 네, 그러니까요. 새만금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뭐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때 대답할 때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나눠서 대답을 해드려요. 예.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외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경제 자유구역인데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그 경제 자유구역들에 비하면 이 새만금은 정부 주도로 개발하는 이런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매력을 투자를 할 때 그렇죠. 느끼나 봐요. 안심하는 그 정부가 주도해서 개발한다라고 하는 게 위험성이 없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거 하고 이제 새만금 특별법을 운영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그 맞춤형 행정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용이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을 첫 번째로 저희가 이렇게 PR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사실 새만금의 면적이 서울의 3분의 2다라고 하는 게 넓을 수도 있고 또 기반시설 생각했을 때 이 정도 공간에 그 정도의 기반시설이 들어오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희가 지금 공항, 예. 항만, 뭐 고속도로, 그다음에 철도도 예. 들어오고요. 요게 이제 다 갖춰진다라고 하면 육해공이 국내외 접근성이 굉장히 양호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재 상태 그런 인프라를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이 뭐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게 이제 새만금 자체 지금까지는 개발 속도가 늦은 것이 이유여서이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그 지역이 지금 다 비어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잠재력으로 그 새로운 지금 이런 변화해가는 이런 급변하는 이러한 상황에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새만금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게 재생에너지예요. 그러니까 계속 재생에너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현재 그 발전된 그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의 여러 가지 그 첨단 도시, 미래 도시를 선도해 갈 수 있는 그 기반들을 깔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외국인들이 와서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만금 주변으로 굉장히 양호한 자연 환경이 있잖아요. 예. 새만금 내는 매립지이기 때문에 그게 없지만 부안도 굉장히 그 자연 환경이 양호하고 저희 뭐 신시암이든지 고군산군도 뭐 다 좋은 자연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런 관광 자원들이 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 요것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새만금의 어떤 경쟁력 중에 하나다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하고의 거리는 조금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또 그 이외의 요건들, 그렇죠. 뭐 육해공 말씀하신 예. 한 곳에 모여 있는 지리적 특성이 있고 또 강점으로 어떻게 하나 본다면 중국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이잖아요. 예. 뭐 바닷길로 뭐 한두 시간이면 가죠. 그렇죠.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이 사업하시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이렇게 매력으로 다가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서울하고 거리가 단점인 만큼 중국하고 거리는 장점이에요. 이건 장점으로 이제 그렇죠. 또 굉장히 그 짧은 거리에 이제 중국의 어떤 경제 거점들, 예를 들어서 옌타이라든지 칭다오라든지 상하이 같은 이런 도시들이 근거리 한두 시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서울 가나 뭐 중국 가나 비슷한 이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기반 시설로 공항이나 항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새만금이 그 한중 FTA 체결한 가운데서 한국 측에서는 유일하게 새만금만 그 한중 산업 협력 단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는 지금 3개 도시가 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새만금밖에 없기 때문에 새만금을 매개로 해서 중국과의 이제 교류 협력이 지금까지는 그 활성화가 돼 있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뭐 요즘 뉴스에서 중국의 여러 기관들하고 그다음에 행정기관들하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뭐 차관급 회의도 개최가 되고 있고요. 그걸 보셨을 텐데 이제 그 정도로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반절은 기대하면서 반절은 좀 경계하면서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은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큰 장점으로 부각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그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도 중국하고 같이 투자해서 오시는 기업들도 상당히 있고요.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단점이라고 할까? 중국에서 봤을 때 메이드 인 차이나느냐, 메이드 인 코리아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른 평가를 또 외국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겨냥해서 새만금에 들어오고자 하는 중국 기업들도 이제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새만금 개발 청장님을 모셔서 새만금 얘기를 한참 들었습니다. 근데 청장님도 좀 궁금하니까 청장님에 대해서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력이 이제 교수님을 오래 하시다가 이렇게 새만금 개발 청장님이 되셨어요. 어떻게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뭐 이렇게 가르칠 때와 또 이제 기관장으로서 관리할 때 이 두 가지의 일이 매력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교수 입장에서 새만금을 볼 때는 이제 연구지, 연구 대상지 이런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자문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책임감이 사실은 약하잖아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청장으로 와서는 그 감사하게 그 이제 자문들 조언들을 받아들이면서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실행을 옮길 것이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어서 차이가 굉장히 크게 있다 이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학교에서는 이게 피부에 직접 와닿는 그런 경험은 조금 덜한데 그런 것들하고 이게 도시를 계획하고 개발하고 특히 유지 관리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많은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이제 직접 해결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놓인 거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좀 갈등 관리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청장 입장이 되니까 더 중요한 이런 상황이 됐고요. 조율하는 것들 관련된 여러 그 중앙부처도 그렇고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뭐 여러 공사들, 자치단체들 이 조율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나름 또 조율이 잘 되면 또 성과가 나는 것이라서 그 부분도 좀 뿌듯한 이런 느낌도 좀 있어서 대학 교수일 때하고는 차이가 그런 것에서 좀 크게 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이 청을 내가 좀 이끌어가고 있다 이런 걸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소신을 갖고 계세요? 이제 요거는 비슷한 대학에 있을 때나 뭐 지금 청장으로 가서나 좀 비슷한 건데 도시의 본질은 무엇이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도시 안에서 살아갈 그 인간들 공동체들 그 주체들을 위한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느냐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 이전에 지금까지 이렇게 기반 시설 중심의 이렇게 사업들의 중점이 놓여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전 와가지고 굉장히 관심 많이 가는 게 그 환경이라든지 뭐 공원 녹지라든지 어떻게 녹화시킬 것인지 어떻게 정화시킬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어떤 의미로 보면 기반시설 이런 남성적인 부분이 잘 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관심이 이렇게 미치지 않았던 부분에 관심을 제가 조금 더 갖게 됐을는지도 모르겠고요. 그게 뭐 여성이어서 그랬을는지도 모르겠고 그 부분은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동안의 교수로서 또 지금 청장으로서 뭐 이렇게 뭐 가지고 있는 뭐 좌우명이나 뭐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주변 분들은 많이 아세요. 제가 예.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되면 좋다. 되면 좋죠. 당연히. 안 되면 더 좋다. 이렇게 안 되면 합니다. 더 좋다고요? 예, 이건 좀 이상한데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되면 좋은 게 이제 준비를 많이 한 어떤 뭐 사업들이 실행이 된다든지라고 하면 좋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이런 상태가 되는데 안 된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이제 좀 포기를 안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됐을 때는 뭔가 미비하니까 안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도대체 뭐가 미흡해서 안 됐을까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이렇게 돌아보고 그 일을 처음 됐을 때보다 훨씬 좋은 방향으로 고쳐놓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안 되면 더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안 됐을 때에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다못해 충전의 시간이라도 가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되면 좋지만 안 돼도 돼도 더 좋다. 예, 더 좋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활에서 가치관이시고.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네. 이렇게 낙천적이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게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구나라고 듣고 나서 보니까 우리 청장님은 좌절이나 뭐 이렇게 이런 걸 안 하시고 실패하면 또 다른 거 찾아가지고 다시 그렇죠. 성공할 예. 방법을 찾아보시는 거라 이런 게 좀 네, 느껴지거든요. 그런 편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안 돼서 안 된 기간 동안에 다시 준비하는 과정도 즐겁고 또 됐으면 바로 뛰어들어야 되는 이 과정에서 한숨 쉬어갈 수 있는 예.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도 저는 좋더라고요. 제 생활하면서 항상 제 제자들한테도 뭐 어디에 뭐 제안서를 낸다든지 뭐 연구를 발표한다든지 할 때도 항상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되면 좋지만 안 되면 더 좋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예전에 입사 시험 볼 때 이런 마음을 좀 가졌어야 되는데 저도 KBS를 한 5년 만에 시험 봐서 들어왔거든요. 그때는 안 되면 왜 안 되지 이 생각부터 했었는데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한 1년 줄었을 텐데. 근데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새만금 개발청을 쭉 이끌어 나가실 텐데 남은 임기 또 앞으로 그 기간 동안 꼭 이것만은 해내고 싶다. 이것만은 꼭 이루고 싶다. 이런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짧은 1, 2년이라고 하는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단기적 측면이다라고 본다고 할까 하면 중장기적 측면은 사실은 제가 성과를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중장기적인 그런 단계의 단초는 만들어 놓고 갈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뭐 재생에너지 그 중심의 그 산업 생태계 요거를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영역으로 바꿔놓는 거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니까 요걸 좀 꼭 하고 싶다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수변도시도 이제 예타를 통과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니까 이 계획 안에 조금 더 경쟁력 있는 도시 모습을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단기적인 측면이고요. 중장기적 측면에서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 한 20년 전에 지금 그 방조제랑 많이 만들고 있는 네덜란드에 견학을 갔었는데 그때 관계자 전문가분께서 이제 저가 아니고 저희 팀이죠. 저희 팀한테 조언했던 것이 뭐냐면 가장 빨리 식재부터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식재를 먼저 해라. 그래서 그 식재가 만일에 적정한 공간에 식재되지 않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옮겨 심어도 되고 베어내도 되고 그런데 없으면 나중에 방법이 없으니까 식재부터 해라. 그래서 한 20, 30년 그 개발이 안 되더라도 그걸 키워놔야 된다라고 하는 조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당신은 이제 여러 형태의 자문을 하면서 식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엄청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새만금이 어쨌든 그 연분이 많은 이런 적이다 보니까 식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시급성 측면에서 보면 도로를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하지 거기다 식재하는 게 더 시급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식재 부분이 상당히 약한데
중장기적으로 좀 식재 계획을 완성시켜 놓는 아, 예, 그러한 기반을 좀 닦아놓고 예.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새만금 수목원이라든지 특정 공간에 어떤 식재 계획들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새만금 전체에서의 그런 식재 계획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첫 번째 그 발판이 마련돼서 성과는 20, 30년 후에 나겠지만요. 예. 그 일 표시 안 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지금 같이 해두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니 그 전에 네덜란드 가서 가져왔던 조언을 청장님이 직접 돼서 이제 시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 이제 청장님께서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미래 후손들에게 또 어떻게 다가올지도 또 찬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벌써 질문을 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예. 우리 또 도민 여러분께 또 우리 같이 함께하는 식구들, 청 식구들에게 직원들에게 또 한 말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카메라 보시고 말씀 한번 해주시죠. 새만금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도민 여러분들께서 속도가 안 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좌절을 하셨을 텐데 지금 다방면으로 저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속도감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언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찍 또 정말로 바라는 것은 칭찬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오늘 말씀해 주신 것들이 차근차근 또 새만금 개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나씩 나가기를 저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은 친환경 세대를 지나서 필환경 세대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필수적으로 환경을 좀 관리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시대인데요. 이 시대 때 필요한 게 바로 신재생 에너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크게 조성되고 있지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칭찬도 하지만 가끔 채찍도 하고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 어떻게 잘 키워서 우리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업토끼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